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최근 들어 이 지방선거에 부쩍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력 출마 후보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원내대표 이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던 김태흠 의원을 직접 만나서 이 지방선거 충남에 출마해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윤 당선인과 직접 독대를 한 김태흠 의원님을 모시고 지방선거와 또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 원래 이 원내대표 출마 선언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선언까지는 안 했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윤 당선인을 얼마 전에 독대하시고 나서 이 충남지사 출마로 이제 선회를 하셨는데 이 원내대표 출마 원래 했던 이유가 있고 또 충남지사 출마하시게 되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뀌게 되신 겁니까? 그 뭐 독대 그런 부분들은 뭐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네. 뭐 그렇게 소문난 것 같아. 다만 네.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가 네. 중요하다. 네. 이제 국정 동력을 얻을 수 있고 이룰 수도 있다. 아,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 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은 이제 충남의 아들이라고 그렇죠. 네. 충청이 고향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충청도의 그런 또 선거의 결과에 대한 그런 중요성 이런 부분들도 네. 가지고 계신 것은 뭐 확실한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그렇죠. 네. 다만 그 당선자의 입장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당에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당에서 일단 제가 뭐 출마를 해야 네. 그 이길 수 있다. 아, 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저한테 네. 이제 강한 이제 그 요청을 이준석 당대표하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렇죠. 직접 또 오셔서 또 설득을 왔어요. 하시고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저는 참 당황스럽고 좀 고민이 참 많았는데 왜냐하면 네. 준비를 저는 그런 생각을 안고 중앙 정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하면서 네. 저의 그런 그 기본 모토가 그 뭐냐면은 사생치. 네. 저는 사생치인데 뭐냐면 내 몸을 버려서라도 의를 쫓겠다 하는. 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선공후사, 선당후사. 네. 이러한 또 이 행동 가치를 갖고 살아온 정치인으로서 네. 일단 당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은 네. 이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됐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하여튼 결단을 내리셨군요. 네. 근데 윤 당선인께서는 만나셨을 때 주로 어떤 얘기를 좀 많이 하셨나요? 근데 꼭 이것 때문에 만난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네네. 뭐 가끔 저는 제가 쓴소리도 좀 하고 그럼요. 잘하시죠. 상황 돌아가는 부분에서 조언도 좀 드리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싫어소리 하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윤 당선자께서는 뭐 그 싫어하는 것도 뭐 솔직히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제가 말씀하시는 부분에 좀 귀도 기울이시고 네. 또 저는 기본적으로 지 개인적인 그런 입장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유불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네. 게 아니고 사실은 당이나 아니면은 국가나 아니면 큰 틀 속에서 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라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소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네. 느낌이 자기 조금 하고 조금 맞는지 안 맞는지. 네. 좀 성격적으로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은 우리 의원님은 뭐 윤핵관이나 측근 그룹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선인이 이렇게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고자 한다면 아무래도 상당히
윤 당선인이 우리 김 의원님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좀 잔소리하고 쓴소리 하면서 좀 정드는 것 같아요. 네. 네. 주로 어떤 잔소리야 쓴소리를 하시나요? 과거에 뭐 몇 가지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대선 기간 때도 뭐 그 이제 그 김건희 여사님 그 문제가 막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네. 뭐 남들이 뭐 들려오는 얘기는 그 사모님 얘기를 좀 금기어라고 얘기들 하던데 아. 제가 오늘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본인의 문제를 네. 또 결혼 전에 대부분의 네. 그런 네. 그 논란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왜 후보께서 하시냐. 본인 당사자가 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후보의 입장을 한두 마디 정리하시면 되지. 내용을 정확히 다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나가시면 적절치 않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뭐 그런 그 얘기도 말씀 듣고 그대로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네.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나오셔서 아니 했는지 안 사과하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고 다만 네. 다만 애가 뭐 그런 시점이나 아니면은 네. 제일 처음에 또 저한테 이제 저희 당에 들어오셔서 도와달라고 이제 전화를 처음에 주셨는데 네. 제가 그 캠프나 이런 데 들어가서 제가 도와드릴 수 없다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첫째는 네. 저도 이제 충청도를 기반으로는 정치인이고 네. 당신도 충청도 출신이고 네. 그런 입장에 우리 충청도의 유권자들이 많이 또 당원들이 기대를 많이 갖는 것도 안다. 네. 하지만은 네.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네. 친박 프레임에 갇혀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네. 내가 도와주러 캠프에 들어가면은 네. 제일 유력하니까 네. 김태우가 줄 서러 가는 거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 제대로 도와주더라도 도와줄 수가 없다. 네. 또 두 번째로는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은 그 과거에 뭐 친박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고 또 뭐 비판하고 할 때 네. 이 대의를 보고 가자. 네. 소위 뭐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하지 말자. 정권 교체가 네. 대의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소위 원론적으로 그다음에 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줄 때가 더 객관성이 있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큰 틀 속에서 제가 원내대표를 나왔었기 때문에 네. 저를 좋아하는 뭐 후배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친서관계라든가 아니면은 네. 자기들 그런 그 생각에 따라서 다른 후보들한테 이제 캠프에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정리되면은 그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 있어서 네. 내 역할을 하고 이런 역할이 저한테는 필요하다. 예. 오히려 그래서 이해해달라. 그래서 제가 좀 거절을 한 적이 있죠. 야, 이 줄서기 안 하고 쓴소리 하시면서 역할을 다 하시면, 야, 이거 어떻게 보면 윤 당선인한테는 상당히 보이지 않는 그림자 내조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원내대표 이번에 이제 선거가 뭐 8일날 이루어지는데 사실 김태형 의원님이 제일 좀 유력하다 그랬잖아요. 나오면 거의 당선될 게 확실해 보인다 했는데 사실 그걸 던졌어요. 네. 좀 뭐가 아쉽지 않으세요? 제가 네. 작년에 그 원내대표를 이제 2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네, 놀라운 했는데, 거의 1등하고 차이가 없었어요. 2위를 했는데 그 뒤로 이제 뭐 많은 동료원들이 이제 격려도 하고 네. 또 그 뒤로 관심이 적었던 동료 의원들도 이제 1년 동안 제가 이제 네. 이제 의정 활동하는 거 보고 또 의원총회나 뭐 네. 이런 데서 당의 이제 나아가의 방향 이런 부분에 논의를 할 때 네. 제가 저에 대해서 이 호감을 가진 의원들이 많이 좀 늘어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좀 유력하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정치를 하면서 네.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길만 갈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충청에
그걸 기반으로 둔 그런 네. 정치인으로서 또 과거에 또 제가 한 2006년도 7년도에 충남 정무부지사를 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한 15, 16년 됐는데 네. 정무부지사도 했고 네. 그리고 또 충청을 좀 뭐 새로운 시대도 열고 좀 발전을 좀 시킬 수 뭐 있는 그러한 그 이 토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뭐 한번 제대로 네.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도 네. 있었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원내대표 대신 이제 충남지사를 하는데 사실 원내대표는 중앙정치의 핵 아닙니까? 근데 네. 아, 이게 지방정치로 또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영역인데 네. 아, 이 지방정치로 간다.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은데요. 네. 야, 이거 앞으로 정말 지사 도전하시면 어떤 포부를 갖고 지금 충남지사 도전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제 충남, 이제 충청, 특히 또 충남은 사실은 지금 제일 그 호기가 온 거거든요. 때가 온 거거든요. 아, 네. 이 헌정사상에 이 충청 출신 대통령이 된 적이 없어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방 아직 분권화 하지만은 이 중앙의 그런 재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모든 부분들이 중앙에 쏠려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충청 출신 대통령이 나왔다라는 이 부분은 네. 이제 때가 왔다. 아. 이 속에서 네. 충청이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또 사실 지리적이나 뭐나 지금 중심 아니에요? 그런 그렇죠. 중심인데 네. 이제는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을 만들 수 있다. 네. 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매력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뭐 말씀하셨는데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뭐 충청도 출신이란 거 다 알긴 알지만 또 그렇다고 그래서 잘한 건 아니지만 충청도 사람들 기대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 어쨌든 현직 지사는 양승조 민주당 네. 그 출신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야 현직하고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현재 충청 민심 어떻습니까? 글쎄 이제 현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쉽지만은 않죠. 네, 다만 네, 그 충남도지사나 대통령이나 네. 이러한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은 네, 사실 마음씨 착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네, 큰 그림을 갖고 네, 네, 강한 추진력으로 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또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적인 측면에서 저는 아, 제가 우위라고 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남의 유권자들, 도민들한테 어필을 한다면은 네. 저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네. 자신감을 갖고 갑니다. 그리고 또 이 싸우러 나가는데 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제가 봐도 그냥 자신감이 넘치세요, 아니, 지금. 저는 좀 제가 처음에 결정을 할 때는 이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그렇죠, 네. 딱 그래 내 운명이라면은 우리 충남으로 해서 내 몸을 한번 던져보자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네. 방향을 정하니까 네. 이 몸에서 막 엔돌핀이 도는 거예요. 엔돌핀이 막 도는 거예요. 네, 네, 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 당선인이 직접 이제 또 부탁까지 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일 우리 김 의원님께서 충남지사에 당선되시면 아마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뭐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려면은 네. 정확한 그 계획과 네. 그리고 또 효율성과 네. 또 그래서 정확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논리들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경쟁할 때 네. 비슷비슷하다 그러면은 네. 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충남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행정구역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세종시로 국회 분원이 온다든가 청와대 또 뭐 집무실, 제2집무실 둔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당선인이나 국회 얘기를 좀 해보셨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결심을 하고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네. 이 정책적인 공약인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네. 난 다음에 네. 이제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저는 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 계획을 설정한다고 그러면은 네. 사실은 도지사나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네. 도지사 같은 경우 세일즈맨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세일즈맨이 돼야 돼요. 맞아요. 네. 뭐 사실상 거의 비즈니스맨에 가까운 세일즈맨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제 지난 그 요번 대선 때 보면 충남에서 6% 남짓 정도 윤석열 당선인이 이기셨어요. 그런 거 보면 요번 지방선거도 어느 정도는 그런 그 표심이 이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충남이 결국 이 윤석열을 선택했듯이 다시 국힘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누군가가 나폴레옹이 그랬나? 네. 분석을 많이 하는 사람은 네.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없다. 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나폴레옹 같은데, 저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분석 이런 것보다도, 네. 이런 것보다도 제가 이 충남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섰다면은 네. 뭐 상대가 누구든 그다음에 지금 여건 환경이 어떻든 간에 네. 저는 제 입장을 설명하면서 정면 돌파를 해야죠. 아, 예.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게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 사이가 2달 남짓밖에 안 되니까 대선 2라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또 저쪽에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대선에서 지고 나면 최소한 1, 2년은 집거하거나 어떤 정치에 떠나 있는 게 보통인데 벌써 지금 등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윤석열 대 이재명의 2라운드처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왜냐하면은 뭐 몇 프로든 간에 네. 뭐 근소한 차이든 간에 이미 네. 그 대선은 끝났고 네. 또 대선의 결과는 네. 정권 교체고 네. 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는 이제 그 각자 뭐 시도지사, 광역단체장 나오는 네.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기초단체장들, 이분들이 자기의 그런 정책, 네. 인물, 네. 또 정당이 큰 방향 속에서 국민들한테, 유권자한테 네.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 메시지 이런 부분들에서 결정이 된다고 그렇죠. 봐요. 중요하죠. 네, 그게. 네. 보고 그리고 다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들한테 국정 운영에 대해서 5년간 네. 부여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속에서 이제 성공적인 네. 그런 정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할 때에 그 뒷받침을 네. 지방선거가 승리를 하게 되면은 네. 뒷받침을 할 수 있고 그렇죠. 힘을 줄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좀 전에 우리 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은 네. 잠시 1, 2년 정도의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네. 뭔가 고민하고 네. 하는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요즘 뭐 선거 끝나고 뭐 이신에 나오고 뭐 이게 네. 저는 이거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글쎄 말이에요. 고민과 이런 숙고 속에서 네. 뭔가 방향도 나오고 소위 깊은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저는 이런 거 좀 안타까워요. 네. 그러니까 뭐 벌써부터 지방선거를 뭐 이재명 전 후보가 뭐 진두지휘에 선대본부장을 한다는 등 아니면은 무슨 그 지방선거 때문에 이제 이 공백이 생기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온다.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거 정말 과연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 사실은 지금 제가 민주당 의원들 만나도 그러는데 네.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네. 정권 교체를 하고 대선 네. 승리를 했지만은 네. 사실은 국회가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게 민주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네. 존중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여당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인정하고 네. 인정하고 네. 들어가야 된다. 네. 그리고 야당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정권은 우리한테 왔지만은 네. 국회에서는 우리가 여당이다. 그렇죠. 여당이면 무한한 책임을 가져야 되거든요. 국정 네. 운영에 대한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음. 뭔가 서로 간에 협상과 이렇게 협치가 이루어져야 네.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지금 스탠스는 제가 볼 때 우려스러운 게 네. 원내대표도 선출되자마자 일성을 네. 문재인, 이재명 지키기 네. 이렇게 나가는데 그럼 문재인, 이재명 아니 문재인, 이재명을 뭐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그럼 네. 뭐예요? 그럼 하기 전에 그 얘기하면은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뭐. 도둑이 재발적인 건지. 그러네. 네.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아니면은 본인들이 그 5년 동안 정치 보복을 일삼았기 때문에 예. 그걸 인정하면서 우리가 또 그럴 것이다 해서 네. 방어를 하는 건지 네.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 동료원들한테 네. 그런 스트레스를 갖고 하지 말아라. 예. 진정으로 진정으로 가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직 이재명 지키기 이런 형태로 지금 가게 되면은 저는 여야가 좀 네. 경직되고 네. 좀 그게 다 국민과 국가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우려스럽고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이 출범 초반기에이긴 하지만 지지율이 50%를 안 나오고 거의 그 대선 득표라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보통은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면 막 지지율이 한 70%, 80% 이렇게 기대감이죠.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절반으로 반반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좀 걱정스럽다는 생각은 들어요. 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보여줘야지 그래도 당선인의 이 공간이 생기는데 지금 계속 분위기가 저렇다 보니까 당선인이 뭘 해도 반대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정 동력적인 그런 측면에서 네. 아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첫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네. 50몇 프로가 네. 그 정권 거의 끝나갈 무렵에 네. 70% 80% 되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또 뭐 있으면 또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낮게 시작해서 높게 예, 올라가는. 뭐 네. 기대가 좀 적었다 네. 하는 거 보니까 네. 기대치가 적었다 그렇죠. 하는 것과 또 어떤 사람 뭐 기대치가 되게 높았다 네. 이렇게 뭐 사람과 사람끼리 만날 때도 좀 하는 것보다는 네. 저는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뭐 긍정과 부정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윤 당선인이 처음에 이제 청와대랑도 부딪히고 좀 뭐 용산 이전 갖고도 좀 갈등이 있고 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이 국정을 잡고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민주당 또 현재 여권과 좀 이렇게 타협하면서 협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좀 기대감도 없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좀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대 네. 대통령보다 네. 저는 긍정적으로 뭔가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네. 일단 윤석열 당선자는 네.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거 보면은 통 큰 남자예요. 통 큰 남자다. 네, 통 큰 남자예요. 통 큰 남자고 또 두 번째로는 여의도 이 정가에 크게 신세졌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이 없는 편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분은 진솔하고 솔직해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미적인 맞아요. 그런 맞아요. 부분이 그런 있고. 면이 있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의 그런 사고나 아니면은 국정 철학이나 이런 거 보면은 네. 이 보수하고 진보를 넘나들 수 있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실용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여야적인 그 앞으로 문제에 있어서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네. 그런 그 민주당 인정하고 네. 그다음에 그 협치적인 그런 측면은 네. 저는 제일 잘해낼 수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 윤 당선이 되고 나서 야당과 앞으로 야당이 민주당과
언제든지 만나서 소통하겠다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일부 국민들은 바로 만나서 뭔가 뭐 만찬 회동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아직은 회동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를 선출된 게 지난 24일인가요? 네, 네. 그런데 그날 그 다음 날 아마 장제원 실장을 네. 축하의 날을 갖고 이제 찾아갔어요. 그때 야당이 이제 비대위 구성하고 이제 원내 대표도 선출하고 그랬으니까 지도부하고의 그런 오차이 됐든 만차이 됐든 네.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네. 먼저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아, 네. 이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무척 열려 있는 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걸 겁내시지 않더라고요. 네, 네, 네. 문 대통령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 네, 네, 문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사람 만나는 걸 네, 네. 굉장히 좀 꺼리껴 하시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아마 조만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첫 번째 이 대야 관계의 가장 관문이 인사청문회, 인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내정을 하셨는데 이 벌써부터 야당에서는 뭐 18억 무슨 뭐 로펌 뭐 이 돈 받은 게 문제 아니냐 벌써 막 뭐라고 하기 시작하는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한덕수 총리 내정자는 뭐 DJ 정부,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MB 정부. 다 그래. 거쳤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네.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정부 때는 주미대사 하시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DJ 정부 때는 이제 뭐 경제수석 뭐 이런 거 그렇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여야 그런 과거 정부 시대에 주요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있었던 분이기 네. 때문에 저는 안정감이 있다고 봐요. 아, 네. 예, 안정감이 있다고 보고 노무현 정부 때 총리하신 분이 그다음에 또 지금 이명박 정부 때는 총리할 때에 총리가 뭐 자격이 안 된다 네. 하는 건 앞뒤가 맞는 일이죠.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이 오늘 갑자기 문재인 정부 때 7대 인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검증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자기들은 7대 기준 하나도 안 지키고 34명을 강행했잖아요. 지금 와서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좀 내로남불 아닌가요? 내로남불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모든 분야에서 내로남불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한 거고요. 네네. 아. 근데 뭔가 이런 거 갖고 한 명도 쉽게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라는 뭔가 의지를 보이는 것 같은데 저쪽에서 그러니까 뭔가 국회에서 이 총리나 기본적인 장관들은 정말 큰 흥결이 없으면 좀 통과시켜주는 게 보통인데 그렇죠. 그거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이 저렇게 일종의 발목 잡기로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지방선거 때 오히려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공학적으로는 네. 지금 배 의원님 말씀하신 거 맞는데 네. 결국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국가와 국민의 이게 손실이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이 예비비 의결을 이제 오늘 뭐 임시 국무회의 열어서 한다고 하는데 또 그것도 보면 요런 예산은 빼고 조 예산 빼고 포 띄고 차 띄고 나 해서 이제 의결해 준다고 하는데 뒤늦게 해준 거 자체는 괜찮지만 뒤늦게 해주면서 뭔가 하여튼 속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통 크게 안 해주고 결국 끝까지 좀 발목 잡을 거 잡았다가 놔주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부의 그런 인수 과정 속에서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네. 사실은 새로운 정부가 네.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면 뒷받침을 해줘야죠. 네. 그게 뭐 인수인 게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거에 대한 결과에 네. 대한 소위 비판과 평가 네. 이 부분은 새로운 정부가 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태클을 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은 네.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도 보면 어제 이제 북악산을 뭐 개방한다 하면서 이 퇴임 한 달을 앞두고서야 무슨 열린 청와대를 실현했다 하는데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정말 아니 자기들이 청와대 이전 다 그 공약해놓고 안 지켜놓고 뒤늦게 가서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개방하겠다고 하니까 한 달 전에야 지금 열린 청와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너무 눈 속보이는 얘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 국민들께서 지금 이제 용산 이전 이런 문제를 네. 좀 천천히 좀 하지 그러냐 아니면 네. 뭐냐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다양하게 의견들이 나오는 걸 알아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네. 국민들과의 그런 그 약속을 네. 이행을 하겠다. 그런 그렇죠. 그런 네. 부분 하나 있고 네. 또 하나 약속을 이행하는 부분들이 늦추고 뭐 이런 부분들 하면서 시간을 갖고 하자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네. 정권 초에 네.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뭐 문재인 정부도 뭐 청와대에 나와서 광화문으로 들겠다 얘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 과거에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아, 조금 그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여러 생각들이 있더라도 일단은 그 정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이건 할 수가 없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가 봐요. 예, 거기 가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민주당이 지금 보면 갑자기 무슨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또 갑자기 뭐 본부장 특검을 하겠다. 별별 얘기를 다 하는데 사실 보면 이게 이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윤석열 당선인을 처음부터 특검을 통해 때리겠다 하는데 뭔가 대선 불복적인 느낌이 들고 두 번째 검수완박은 자기들 비리를 어떻게든 수사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문재인 그 정부의 비리 또는 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의혹 이런 것들 건들지 말라 이런 것 같은데 이건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예, 참 문재인 뭐 정부도 그렇지만 그 지금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네, 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네. 그래서 저분들의 그런 이런 생각 네. 내 기준은 뭔가 이런 생각 가끔 들 때 있어요. 그렇죠. 그 대통령 선거 전에도 네. 우리가 하도 특검을 하자고 그러니까 네. 대장동 사건 네. 특검하자고 그러니까 특검을 나중에는 한다고 하면서 네. 특검안을 내놓은 것이 뭐냐면은 그 이제 대장동 사건에 사실은 계획하고 설계하고 집행을 한 것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몸통으로 지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은 빼고 예. 빼고 대장동 그 개발을 네. 하기 7, 8년 전, 10년 전부터 거기가 네. 노란자의 땅이니까 뭐 네. 시행사들이 달려들고 뭐고 했잖아요. 그걸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부분을 개발하기 시작하기 전에 뭐 문제 있었던 그 뭐 저축은행 사건이 이런 부분만 하자. 네. 예? 이런 부분만 하자고 그러는 네. 거예요. 예? 몸통을 빼고. 이게 무슨 특검이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 저축은행 사건 예, 하자는 거예요, 예. 지금. 네. 그래서 부산 저축은행 사건 이런 것처럼 의혹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자기가 공영 개발을 하자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물을 낸 거 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하다가 뭐 또 과거에 그런 부분들도 뭐 할 수 있겠지만은 네.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영 개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왜 이루어졌냐 그 부분 아니에요. 8천억 넘는 돈을 대장동 일파가 가져갔는데 그거는 빼고 아무 상관없는 아마 그 윤석열 당선인은 과거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이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럼요. 아마.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검수완박. 네, 검수완박. 이렇게 이제 저는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정부 들어서 과거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의 그런 모든 부분에 들이댄 잣대로 하면은 네. 지가 볼 때는 몇 배는 될 거래요. 그렇죠. 그러고 하니까 그게 그렇죠.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예? 네. 자기들이 한 그 행동은 있고 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은 뭐 검경 수사권 문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 할 때 네.
그 소위 비효율적이고 네. 문제점 있는 것만 네. 정리하면서 이렇게 네.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 판을 깨듯이 뭐 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네. 얘기해서 집에 이제 빈대 몇 마리가 있는데 그럼 빈대만 잡아야지 초가 상간을 다 태우려고 하는 그런 네. 그 뭐 새로 지으려고 네. 이런 형태거든요. 네. 그리고 또 자기가 그런 행태 했어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겁나고 두려운 겁나죠. 거죠. 이제 네. 두려운 거죠. 자기들이 한 대로 하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 그런 꼴로밖에 비춰줄 수 없는 네. 그런 지금 그 사람들의 주장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경찰이 지금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버카 불법 사용 의혹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또 정치 보복 아니냐 막 얘기하는데 이게 정치 보복은 아니지 않아요? 아, 그럼요. 아니, 이제 그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고발이 들어가고 또 뭐 또 지금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네. 그건 뭐 그렇게 자기들이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대통령 선거 기간에 네. 그 법인카드 유용 문제에 대해서는 고발이 들어갔잖아요. 그 사과도 있잖아요, 본인들이. 본인 사과하고 그러면은 네. 그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죠. 예? 네. 하고 저도 뭐 과거에 충남 부지사도 뭐 네. 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면 옆에서 도지사도 보고 했지만은 네. 저는 도지사 부인한테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 둘을 몸종 부리듯이 둘을 붙이고 5급 공무원이라는 것은 과장급입니다. 높은 돈은 자리예요. 과장급이 그렇지 네. 않습니까? 말 그대로 사무관 아니에요? 네. 거기다 7급 이 주사급을 붙이고 네. 둘을 붙이는 것도 저는 그것도 웃기는 거죠. 도저히 그 뭐 이해할 수 없는 길이고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법인카드를 뭐 도지사가 쓰다 보면 법인카드는 어떤 데 써야 된다라는 정확한 규정과 항목이 있잖아요. 네. 그걸 좀 벗어나서 뭐 한두 번 실수할 수는 있죠. 그렇죠. 어떻게. 그거는 예, 인간적으로 이해하죠. 이해해요. 네. 도지사가 했다면. 네. 그런데 부인이 거기서 뭐 무슨 뭐 초밥을 사 먹고 그다음에 뭐 쇠고기를 사 먹고 그걸 뭐 이 저 가게에 접어드는데 이 장을 다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보고 그리고 목칼도 바꿔치기까지 예, 하고. 바꿔치기 하고 저는 그리고 뭐 저기 그때 나왔던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이 저기 자기 조상 이 제사 지내는 제사까지. 재물까지 네, 예? 다 하고. 도민들이 저기 제사 지내줬잖아요. 자기 조상. 그러니까 공금 유용이죠, 사실은. 여기죠. 그건 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그건요. 기본이에요. 네. 저도 지금 이제 농해수 현장을 맡고 있는데 네. 농해수 현장 카드를 쓸 수 있는 좀 여유가 있어요. 네. 저는 그런데 이 공적으로 쓴 부분도 네.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뭐 뭐라 그럴까 이 선이 있으면은 네. 선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뭔가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는 조심하죠. 저는 그런 네. 부분은 거기에 저는 담지 않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요. 네. 그러니까요, 참. 이 버카 부분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대장동 특검도 지금 보면 이 민주당이 하자는 특검은 이재명은 빼고 윤석열 쪽에 집중해서 하자는 그런 특검안을 내놓고 또 특검도 그 민주당이 추천해서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특검을 하자는데 말이 되는가 싶어요. 근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얘기들을 모르니까 일반 국민들은 민주당이 그 특검 안 하려고 특검 하자고 그러는데 왜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반응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모르니까. 내용을 모르죠. 내용을 예. 모르니까. 무조건 특검이라고만 하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이재명에게 빠져나가려고 대장동에 몸통 의혹을 받는 네. 이재명은 빼고 네. 특검을 자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분들이 하는 거 보면 참 상당히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좀 상식에서 벗어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충청도 예를 다시 좀 가보면 이제 이제 충남지사 출마를 하시면은 또 충청도에 대한 공약들, 정책들 표시해야 되는데 대선 때 이미 윤석열 당선인은 여러 가지 충청도 관련 공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중에 가장 그래도 핵심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리고 시행해야 되는 공약 어떤 게 있습니까? 다 중요해요. 아, 그렇죠. 다 중요한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천안 아산 이쪽에 이제 GTX 이 이제 광역철도망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지금 화성 동탄인가 평택인가까지만 지금 계획돼 있어요. 아, 그래서 그 그렇군요. 부분을 천안 아산까지 끌어들이는 이런 아,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깊게 그다음에 중요시 여기고 아, 네. 그다음에 이제 보령에서 울진까지 가는 이제 동서의 축의 고속도로가 좀 적거든요. 아, 그게 있나요, 지금? 예, 그래서 없죠? 그런 아, 지금 네네. 공약도 되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들 네. 그다음에 또 지금 이 서산에 네. 이 저기 민항 네. 비행장 문제.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군용하고 이제 같이 이제 겸용해 쓰고 이제 네. 조금만 이제 개부수하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이런 몇 가지적인 그런 큰 틀 속에서 네. 구축을 하고 네.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거 네. 제가 도지사 되면 네. 당신이 왜 안 지키냐? 네. 그러면서 이제 뭐 하게 아픈 부분도 그렇죠, 또. 그래서 공약들 하고 또 제가 네. 그 좀 빠진 그런 부분들 중에서 이제 부수적으로 보완해야 될 제 공약도 좀 네. 하고 그래서 이 충남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네. 또 그런 또 계획을 네.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충청도가 전에는 뭔가 스윙 스테이트처럼 보였는데 이 지방선거에서는 유독 그 민주당이 많이 이겼어요. 그래서 거의 민주당 정권이 충청도를 그동안 많이 이제 했었는데 이 민주당이 그동안 뭐 10여 년? 하여튼 해온 동안에 충청도가 제대로 도정이 이루어졌느냐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분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던데 네. 광역단체장 도지사로서 네. 제대로 그림을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이 제일 좋은 데가 네. 경기도하고 충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경기도하고 충남이다. 네.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해요.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주하고 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이런 형태로 오지 않았는가. 네. 뭐 지정학적으로나 뭐 지리적으로나 지금 시대적 흐름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큰 이 산업의 변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볼 때에 네. 충남이 네. 제일 그렇죠. 발전 가능성 잠재력이 뛰어나죠. 제일 뛰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러면은 지 경쟁자를 좀 비판하는 건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아, 뭐 네. 이런 형태 아. 이걸 저는 좀 바꾸겠다. 아, 잠재력을 완전히 키워서 바꾸겠다. 성장. 네. 뭐 그래서 우리 당에서 저보고 나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아. 너처럼 네. 좀 강하고 네. 그다음에 계획을 잡았으면 강한 추진력을 가진 네. 좀 싸나운 그렇죠. 네가 나가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힘 있는 여당 후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또 경기도와 충청도예요. 근데 경기지사, 충남지사 누가 이기느냐 이걸로 이번 지방선거 승패가 판가름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경기도, 충남 다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저기 선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고 싸움이잖아요. 네. 정당끼리는 네. 당연히 네. 이길 수 있는 계획을 갖고 나가는 거고 또 자신이 있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충남지사 도전하시는데 이제 뭐 도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도 나는 이렇게 도정을 이끌고 이렇게 선거에 임하겠다 포부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우리 아마 충남 도민들께서 여러 가지 그 충남의 발전에 대한 생각과 이렇게 염원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저는 이번에 원내대표를 접고 네. 제가 충남도지사로 출마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굳힌 이상 네. 대한민국의 네. 중심 또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충남을 만들겠다. 좀 믿어주시고 그리고 또 저는 항시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정치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각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그 역사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두려워해야 되고 네. 후세가 평가하는 그리고 또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뒤돌아봤을 때 그런 평가에서 뭔가 자신 있고 떳떳하고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입장에서 약간 뭐 최선을 다할 테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네. 그동안 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이 쓴소리도 마다 않고 줄서지 않으면서 할 말을 다 해온 김태훈 의원이 이번에 원내대표 대신 충남지사에 도전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김태훈 의원이 어떤 정치적인 여정 그리고 또 어떤 도정을 펼쳐나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갖고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정치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와주신 김태훈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